어, 지난주가 뭐였죠? 나무 그리기였죠? 예. 한 2명 했나? 다 하신 분? 1명? 2명? 예. 예. 정말 2명밖에 안 돼요? 하셨죠, 다? 네. 나무, 예. 지난주에 나무 그렸고. 어떠셨어요, 나무 그리기?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왠지 이상하게 빈티가 나면 정상이에요. 예. 그게 나무의 그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잘 살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왠지 뭔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게 그렇게 되면은 정상이고요. 이번 주는 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그런 뭐 과자 봉지, 뭐 책 표지 이런 건 비교적 쉬운 거에 속해요. 왜냐하면 사물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이렇게 뚜렷합니다. 우리가 뭐 과자 포장지 그리면 거기 있는 글씨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데 경계가 희미한 애들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과자 봉지 그리기보다 꽃 그리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색상도 굉장히 미묘한 변화가 있고 형태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형태고, 자, 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동물이고요. 동물보다 더 어려운 건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이고, 사람은 제가 아직 연습을 못 해봐가지고 이 과정에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 연습하고 있어요. 자, 19주 꽃 그리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꽃을 그릴 때는요, 아마 이렇게 서점에 가서 꽃 그리기 책을 보면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스타일로 꽃 그리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꽃을 그릴 때 연필로 스케치를 하건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잉크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라인이 잉크를 그려서 뚜렷할 경우에는 마치 식물 도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꽃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채색을 비교적 간단하게 얇게 한 2-3번 이렇게 채색한 겁니다. 그다음에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게 그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랑 좀 다르죠.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필로 약하게 스케치를 한 게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스케치가 아예 안 보여요. 매우 옅게 스케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필선을 이렇게 지우거나 하면은 느낌이 앞에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앞에처럼 이렇게 라인을 살려가지고 잉크로 라인을 그리고 채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처럼 얘는 그림이 그닥 크지 않은 그림입니다. 작게 그린 애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꽃 하나를 보면 그닥 아주 잘 그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여러 개의 레이아웃 안에 꽃이 지금 뭐 5개, 9개 정도 이렇게 레이아웃을 가지고 꽃을 그려 넣었더니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오른쪽은 또 다른 느낌이죠. 외곽선이 없고 연필을 얇게 외곽선을 그린 다음에 연필을 지우면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몰스킨에 그린 거예요. 비교적 라인이 두껍죠. 한 0.3mm, 0.4mm 정도 되는 라인을 가지고 그렸고, 뭐 이렇게 채색을 막 정말 예쁘게 한 건 아닌데 많이 그려가지고 있어 보이는 거예요. 들에 나가가지고 들에서 보이는 꽃들을 뭐 요만하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엄지손가락만하게 비교적 작게 이렇게 그린 겁니다. 몰스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리고 각각의 꽃의 이름을 써놓고 언제 그렸는지 느낌을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예쁜 여름방학 때 하는 그런 숙제 같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뭐 정겨운 느낌이 나죠.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꽃을 그렸는데 이름을 알아야 쓰지 이게 무슨 이름인지. 예. 그래서 아니면 뭐 그 식물 도감 같은 거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꽃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거는 왜 있어 보이냐면은 종이가 굉장히 좋은 종이에요. 딱 보니까 종이와 물감이 굉장히 좋은 종이와 좋은 물감을 썼고 그 외곽선이 거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옅게 그리고 나서 물감으로만 이렇게 형태를 잡은 그런 수채화죠. 굉장히 전문가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요? 여기 요 흰선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비싸서 못 샀는데 화방에 가면은 마스킹 액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킹 액. 뭐냐면 걔가 그 고무를 물에 녹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붓에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거기에 고무막이 이렇게 쓰여지면서 마르면 거기에 방수 처리가 돼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막 칠하고 나서 다 마른 다음에 그 고무막만 싹 뜯어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리려면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얇은 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스킹 액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화방이나 아니면은 홍대 앞이나 아니면 저쪽 알파고가 가면 마스킹 액이라는 걸 팝니다. 8,000원 할 거야. 요만한 병 하나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린 거예요. 자, 뒤에 배경이 꽃의 색상이 어느 정도 진할 때는 뒤쪽에 배경을 안 그려도 돼요. 굉장히 뭐랄까 전문적인 언어로는 보타닉 아트라는 그런 장르인데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을 안 그리고 오로지 꽃만 이렇게 그려도 예쁜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채화 자체의 그런 물감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중간에 보면 여기 그 분홍색이 얇게 번진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바깥에 보라색을 굉장히 묽게 타가지고 여기를 다 바르고 나서 이 보라색이 마르기 전에 콕 찍은 게 물감이 번지면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고 나서 칠했을 때랑 젖은 상태에서 칠했을 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얘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먼저 이렇게 바르고 이 꽃잎에 물이 다 스며든 다음에 이렇게 채색을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문가가 그린 거예요. 얘도 종이가 굉장히 좋은 종입니다. 좋은 종이에 좋은 물감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감이 좋은 물감이에요. 그래서 종이도 좋은 종이, 얘는 모르겠다. 좋은 종이에요. 얘도 보면은 얘도 사실은 마스킹액을 이용해가지고 발라놓은 거예요. 꽃 전체를 이렇게 마스킹액으로 다 발라놓고 배경에 물을 다 발라요. 그리고 나서 파란색하고 보라색하고 점점점 이렇게 섞어가지고 대충 막 칠하면 이렇게 번지면서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내려면은 이 배경에 물을 이미 다 칠해놓고 물이 스며든 다음에 칠하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채화 전용지는 물을 막 칠하잖아요. 한동안 물이 종이 위에 떠 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칠하면은 물감이 이렇게 급류를 타고 떠다녀요. 둥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을 바르고 한 3분, 한 5분 기다리면 물이 종이에 스며들어요. 그때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종이 위에 떠 있을 때는 칠해도 물감이 물 위에서 둥둥둥 떠다니기만 하고 이런 번지는 느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좋죠. 수채화의 느낌을 잘 살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별도의 라인은 없고 그 마스킹 액을 통해 가지고 수채화를 이렇게 꽃 부분은 미리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꽃을 그린 겁니다. 꽃 하나하나 그리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작은 꽃을 여러 개 그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들을 막 찾아가지고 이 꽃 하나만 보면은 굉장히 잘 그리거나 뭐 시간이 많이 신경 써서 그린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개를 그려 놓으면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꽃을 그려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스케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고수 같아요. 고수. 이렇게 붓으로 가지고 그냥 대충 그린 건 같은데 왠지 느낌이 잘 살아있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 와이프랑 저랑 결혼기념일 때 조그만한 카드에다가 이렇게 그 수선한가 얘가? 얘 이름 뭐죠? 몰라요? 수선 맞나? 네, 그 엽서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꽃과 함께 이렇게 줬더니 아내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날 밤 맛있는 거 얻어먹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13일 날 쓴 거네요. 우리 결혼기념일 때 꽃그림 엽서를 이렇게 해서 잘 그리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꽃그림 엽서를 하나 그려가지고 주면은 친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조금 시간을 꼼꼼히 들여가지고 꽃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 와이프가 좋아하는 꽃인데 스케치 자체는 뭐 그닥 아주 디테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나서 칠해봤는데 이 그림은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뒤에 이 어두운 배경 칠하는데 이게 굉장히 꽃이 밝게 빛나는 느낌을 얻으려고 배경이 어두워야지 꽃이 밝게 빛나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리 칠해도 안 돼가지고 배경을 한 4번 정도 칠한 거예요.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러니까 어두워졌고 여기 보면은 밝게 빛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마스킹 액을 가지고 미리 여기만 이렇게 칠해놨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하고 나서 이걸 뜯어낸 거예요. 마스킹 액을.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고 여기도 보면 한 서너 번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굉장히 얇은 붓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5호나 6호 가지고는 이런 느낌이 안 나고 처음에 이렇게 이 덩어리를 칠할 때는 5호나 6호도 괜찮은데 이제 마르고 나서
여기 라인 같은 거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가는 라인 이런 거는 1호부터로 계속 이렇게 계속 그리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 나고 여기도 꽃잎도 보면은 이파리도 마찬가지죠. 막 계속 그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휘리릭 바르는 게 아니에요. 꽃은 이런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꼼꼼하게 칠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았죠. 이거는 난을 그린 거예요. 난. 그래서 난을 사진을 보고 그렸는데 이렇게 스케치는 뭐 그냥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칠했는데 이것도 한 대여섯 시간 걸렸어요. 왜냐면은 여기 가운데 이 부분에 이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그 실핏줄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정말 한 땀 한 땀. 네, 그래서 뭐라고요? 장인정신. 예. 장인정신 좋은 단어예요. 장인정신은 정말 내가 이 꽃에 있는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이 맥을 한 땀 한 땀 그린다는 장인정신으로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시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꽃은 포기했어요. 꽃은 내 영역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꽃은 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선택하셨죠? 이따 끝나고 남은 혹시나 저 사진들이 남아있으면은 2장씩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혹시 꽃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지금 바꿔도 되고 지금부터 사진을 보고 여러분의 스타일로 그리시면 돼요. 앞에 나왔던 건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정도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연필을 가지고만 그리든 아니면 뭐 펜으로 그리든 물감을 미리 칠해놓고 이렇게 번지게 하든 아무튼 지금부터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뒤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자 그럴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다음 주에 동물 그리는 걸 배우고 그 동물 그리는 걸 그대로 응용하면 사람도 그릴 수 있어요. 네. 다음 주가 종강이고요. 혹시나 제가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모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려놓은 그림들을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전시회를 할 거고 아마 대부분 안 그릴 거예요. 이거 끝나면은 아마 저만 계속 그리고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액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시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액자를 가지면 되거든요. 국내산 미송으로 만든 그런 장인이 만든 그 액자를 하나씩 주려고 그러는데 뭐 그려야 뭘 넣지. 잠깐만 이 나무는 또 뭐예요? 여기 숙제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숙제는 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네. 이미 다 파악했어.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나무를. 일을 이렇게 란 말이야. 일은 모르겠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림도 잘 그려요. 왜 저한테도 얘기해 보죠? 일을 이렇게 하라고. 연필을 안 쓰고 처음부터 펜으로 라인을 그리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예요. 굳이 뭐 연필로 밑그림 그릴 필요 없죠. 똑같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네. 처음에 어떻게 어느 쪽이요? 요런 희미한 부분은 그냥 카메라는 희미하게 잡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렷하게 그려야 돼요. 왜냐면 희미하게 그리는 거 되게 어려워요.